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열어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10시면 찾아오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도 이제 산타랠리가 오는 걸까요? 그런 기대감을 오늘 살짝 또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 주식량도 소득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코스피 장 막판에 상승 전환 성공, 코스닥도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마틱이라는 테마주는 여전히 열풍 속에 있는 가운데 반도체들은 강세가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내일 시장 그림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장에 대한 전략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 종목 상담 119와 함께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지금 방송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프로 전문가님과 함께 실전 투자 공략주 그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철강 업황의 회복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는 기관에서 매수가 나타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인지 동국제강은 12월 12일 방송 제공 이후에 오늘 고가 기준 13,200원을 터치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달성됐습니다. 고가 기준으로는 12.5%의 상승률을 기록한 건데요. 과연 12월 달까지 얼마나 동국제강이 올라갈 수 있을지 이 점도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도 얼마 남진 않았는데 내 종목은 왜 이렇게 빠지고 있을까요? 소외가 많이 돼서 춥습니다 하시는 분들 종목 상담 저희 신청하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너튜브를 통해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종목 상담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생각 듭니다. 요즘 장세는 수급 장세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만큼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하는 종목에 궁금하신 분들은 황금파워 수급기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어떤 종목들을 사는지 황금파워 수급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샵 3772번으로 파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119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의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매도의 신 홍프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시장 좀 기분 좋게 그래도 거래를 마감했는데 오늘 장 한마디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내년을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네. 2024년을 준비하자.
2024년 준비하자. 어떤 의미인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제가 그 양도세는 사실 늦게 나올 거라는 약간 예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타이밍이 약간 늦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일단 매도가 지금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나와서 뭔가 좀 엇박자 탄 게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왔으니까 좋게 보는데 올해 영업일이 6영업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뭐 어차피 서두른다고 해서 뭐가 바뀌지도 않고 지금 업황별로 약간 편차가 있고 또 자동차가 계속 안 좋다 그러는데 뭐 최대 미국에서 이제 매출도 나왔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으니까 종목이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게 코스닥 쪽은 그래도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는데 개인들이 코스피는 매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연말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에는 좀 실적 있는 종목 중에 좀 내년 전망이 괜찮은 종목을 좀 찾아가지고 좀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2024년을 준비하자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시장의 흐름도 오늘 한번 훑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 상황들도 한번 점검해 주세요. 일단은 뭐 코스피도 시초가 이후에 사실 등락만 거듭했고 외국인은 매도세 대신에 기관이 매도였는데 장 막판에 매수로 보합 마감을 시켰습니다. 결국에는 어찌 보면은 약간 눈치 보는 장세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 후에 상승세를 계속 유지했었고 사실 오전까지는 기관도 계속 매도세였는데 마지막에 또 매수 전환이 되면서 결국에는 코스닥은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뭐 또 하나 느끼는 거는 지수는 상승했지만 약간 상승 시장으로 체감이 안 되는 시장입니다. 장 막판에는 코스닥이 상승 종목이 더 많아지긴 했지만 장중에 마이너스 종목이 더 많을 정도로 오늘 수급도 좀 약한 장세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러스 0.07% 상승한 2,568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86% 상승한 858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좀 엇갈렸는데요. 니케이는 상승 마감했고 상해는 보합 그리고 항생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는 BOJ에서 마이너스 금리 유지 정책을 지속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찌됐든 간에 또 무제한 국채 매입을 한다는 표시로 장기 국채 금리가 좀 1%대로 유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장에 어찌 보면 안정을 좀 취하는 부분이고요. 정책도 계속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단 혹시라도 이 부분이 바뀌면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대두가 있고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아무래도 뭔가 구체적인 부양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으면서 최근 시장이 계속 약세입니다. 오늘 그나마 보합으로 마감은 했지만 계속적인 부분은 경기 부양책이 연말을 앞두고 좀 나오는지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계속 지금 하락세로 유지가 되고 뭐 상승 반전이 약한 만큼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10.6원 오른 1,307원 80전에 끝났고요. 시간에는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뭐 1,330원만 돌파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뭐 외국인의 수급이 꼬이는 일은 크게 없을 테니까 좀 시장은 아직은 하락장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상승장도 아닙니다.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소폭씩 올리는 장세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스권 장세 속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인 흐름들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가 좀 약합니다. 경기 부양책이 연말에 좀 나올지 이 부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종목 고민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종목 상담 지금 받고 있습니다. 빠져서 고민, 또 올라서도 고민이에요. 어떤 고민이든 저희가 환영하니까요.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 혹은 너튜브의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비중, 매수가 세 가지 꼭 지켜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요즘에 이런 장세, 참 수급이 정말 좌지우지하는 장세 속에서는 외국인 기관 수급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전문가님, 외국인 기관이 사는 종목을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분석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만든 황금파워 수급기가 이제 연속 매수 종목, 기관이나 외국인이 뭐 쌍끌이에도 나오고 대신에 이제 한쪽만 매수해도 나오는 시스템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나왔던 종목이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급등하는 경우가 나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제가 PPT를 오늘도 만들어 왔는데 검색기는 사실
계속 수급을 추적하는 방식의 검색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께서 수치를 좀 조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노란톡이나 따로 체크를 해드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확인할 거는 11월 8일과 15일에 나왔던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8일 날 나온 종목은 그동안에 바닥에 있던 KG 이니시스였습니다. 결제회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KG 모빌리티, 그러니까 KG하고도 연관이 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 연관이 있는데 실적은 되게 좋았는데 워낙 한동안 이제 KD 모빌리티를 인수하면서 KG 쪽의 종목들이 상승했다. 다 조정이 크게 나왔는데 최근에 수급이 바탕으로 올라갔고요. 11월 8일이었는데 보시게 되면 나오고 나서 옆으로 4일에서 5일 정도 흐름이 나온 이후에 24%를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시게 되면 8일 전에 5일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 뭐 기관도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이 연속 매수가 거의 10일 이상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고점으로 24%까지 큰 수익률이 나왔고요. 그래서 수급이 연속으로 들어오는 종목을 차트 위치를 확인하시면서 보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노란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바탕이 됐는데요. 11월 15일 날 나왔고 사실 10월 달에는 제가 18만 원대 전후에서는 한번 보실만 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나온 이후에 옆으로 움직이면서 사실 상승 추세는 깨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9.9%까지 상승했고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 조정세로 들어가는 부분은 있지만 아직도 괜찮고요. 보시게 되면은 하루 빼놓고 15일 전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대신에 기관은 매도를 했지만 마지막에 이틀 동안에 따라붙으면서 수급이 좀 좋아졌고요. 그 이후에 보시게 되면 7영업 이상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금파워 수급기는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기관하고 외국인의 연속 매수 종목 그리고 5일이냐 7일이냐 10일이냐 이런 식으로 제가 약간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수치를 조정하면 종목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기본적인 전체 수급의 개수를 만들어서 넣어놓은 거니까 제 거는 기본적으로 보시고 대신에 나중에 여러분께서 좀 조절해서 또 좋은 검색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좀 천천히 보시면서 추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검색기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세 수익 극대화가 가능한 수적 시스템이다. KG 이니시스도 24% 상승하는 수급기에 포착된 종목이었고요. 네이버 역시도 포착된 종목이었습니다. 자, 황금파워 수급기와 함께 여러분들 수익에 대한 극대화 전략 노려보시면 좋겠네요.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하시고요. 0509 참여 코드 번호 눌러서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문자 참여도 저희 받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파워 두 글자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황금파워 수급기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실전 또 공략주, 실전 투자 공략주 얼마나 흐름들 좋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홍프로 전문가의 실전 투자 공략주 12월 12일 방송에서 제시됐던 동국제강입니다. 1차적인 목표가 13,000원이 달성됐고요. 고가 기준 보이시죠? 12.5%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참 단시간에 동국제강 잘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지금부터 종목 리뷰가 이어지겠습니다. 동국제강입니다. 보시다시피 1차적인 목표가 좀 달성이 됐고요. 수익률도 참 좋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12.5% 상승 그리고 13,000원 달성이 됐는데 오늘은 장중에 13,200원까지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일 전문가님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또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전략 좀 잡아주시죠. 일단은 사실은 12월 7일 날
황금 파워 수급기에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사실 위치를 보고 있다가 제가 방송 중에 사실 전주가 상당히 난해한 주여서 제가 고민하다 가지고 나왔던 건데 뭐 이쁘게 올랐고 그리고 철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경기하고 민감한 것도 있고 또 원자재 값하고도 연관은 있지만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중국이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계속 지금 부양책 하는데 경기 회복 기대감에 이제 대두되는 종목이 업황이 철강하고 화학입니다. 그래서 화학이 섹터가. 워낙에 지금 그쵸. 힘들게 하는데 실적은 사실 철강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국제강은 지금 최근에 또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슈 나온 게 그 극조원 관련 철근을 상업 생산하면서 향후에 이제 신사업 진출 기대감도 있고 또 이쪽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도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분할 상장 이후에 사실 수렴을 거의 4개월 이상 했기 때문에 차트 위치상은 사실 2차 목표가를 좀 더 봐도 될 것 같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시기에 되더라도 연속 매수가 연기금에서 계속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한 달 가까이 매수는 들어왔는데 사실 움직이지 않았다가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 매수가 들어왔고요. 보시더라도 처음에 제가 교육 옛날에 말씀드렸을 때 신규 상장 가격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현재 1차 목표가를 사실 13,000원을 지정해드린 이유는 이 고점에 1차 저항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2차로 올라가게 되면 14,500원대 15,000원을 설정해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워낙 시장상 지금 흐름이 나왔다가 또 조정 나올 때 크게 나오기 때문에 직전의 고점과 신규 상장에서 밀렸던 가격대로 보시게 되면 14,500원을 2차 목표가로 보시고요. 사실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12,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뭐 만약에 14,000원 근처를 가면 좀 비중 관리하시면서 2차 목표가를 14,5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1차 저항대가 13,000원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주셨고 2차적으로는 14,5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시장 흐름 잘 파악하시면서 동국제강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투자 공략주 저희 리뷰 도와드렸고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잠시 뒤에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 많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너튜브에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셔도 돼요.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종목 이름,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의 사연을 좀 먼저 만나볼까 하네요. 먼저 0050번님의 사연입니다. 홍프로님, 지난주 동국제강 일주일 만에 12% 수익 봤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솔루스 첨단 소재는 고민인데 매수가는 35,000원에 비중이 10%예요. 손실 중인데 이거 조언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주가가 하락하는 게 실적, 재고, 소송, 삼중고가 있어서 주르르륵 좀 밀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님 평단가 대비로도 많이 빠졌거든요. 이거 그냥 좀 들고 가면 괜찮은 건지 이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될까요? 일단은 중국에서 좀 덤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전지박하고 동박하고 OLED 쪽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노스볼트하고 동박 관련주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근데 영업 손실 부분하고 지금 문제는 향후에 이제 캐파를 더 증설한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향후 성장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재무상은 지금 좋지 않습니다. 사실 실적 성장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서 그 부분이 일단 흑자 전환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락세를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려가는 부분이고 하단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더라도 최근에 이제 연기금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외국인도 매수보다는 매도가 훨씬 많았습니다. 위치로 보시더라도 지금 5월 달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나왔고 고점을 낮추는 형태는 좋지 않습니다. 차트 위치로 보시더라도
계속적으로 지금 내려갔고 결국에는 이탈까지 하면서 밑에까지 내려왔고 월봉을 보시더라도 하단 가격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거의 3개월째 같은 가격대긴 한데 아직은 상승세로 나와 있지 않고요. 문제는 이제 이 회사가 흑자 전환 부분이 필요합니다. 매출이나 그런 부분 그리고 11월 달에 뉴스 나온 걸로 인하면 증설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지금 재무제표상은 흑자 전환 모습이 전혀 안 나오고 있고 계속 적자폭은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이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매수가가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35,000원이면 이 구간인데 사실 역배열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시청자님께서 진입한 것 같고요. 2차 전지가 지금은 좀 약간 옥석 가리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전해질 쪽하고 분리막 쪽이 좀 이슈를 받긴 했는데 전해질이 이제 뭐 SK IE 테크놀로지하고 어찌 보면은 지금 엔캠이랑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단 실적이 완전히 상승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위치가 바뀌려면 25,000원이 안착이 돼야 되고요. 어찌 보면은 지금 수급도 워낙 안 좋은 상황이라서 아직은 반등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단에 직전 저점 자리인 21,000원이 이탈하면 추가 하락을 염두를 해야 됩니다. 실적이 전환이 되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되려면 아무래도 내년 1분기 이후까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했을 때는 27,500원을 최종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역배열 상태에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 그리고 아직은 수렴 형태에서 이평선 배열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의 모습 그리고 뭐 새로운 매출의 인식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점 확인하시면서 추가 매수보다는 25,000원 돌파 이후의 흐름에 집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5,000원 이후 돌파 흐름들 잘 살펴보시고요. 일단 이렇게 전략을 좀 잡아드린 대로 해보시다가도 이렇게 했는데 어려워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사항 주셔도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또 문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242번님의 사연, 수고 많으세요, 홍프로님. 이런 사연이 들어왔네요. SK 이노베이션이에요. 152,000원, 비중은 25%, 상담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물론 고가대에 좀 들어가셨다가 더 올라갈 것 같았는데 쭉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려는 움직임들이 보여가지고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년까지 본다면 이 종목 그래도 충분한 상승 가능성이 있을까요? 모멘텀 있나요? 내년에는 그래도 낫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네, 지금보다는 네. 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대표적인 정유사 중에 거의 탑 기업이고 SOE라고 SK 이노베이션 뭐 이 정도인데 대형사는. 근데 이제 문제는 기름값하고 연동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배터리도 또 있었는데 이제 회사가 분리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정유업계가 아무래도 어찌 보면 작년, 재작년 그때 코로나 때는 엄청나게 수익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보시게 되면 영업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보다는 아직은 좀 멈칫하고 있는 부분 또 정유화학 쪽은 문제는 중국 경기하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먼저 재무제표를 잠깐 말씀드리면 3분기부터 일단은 실적이 전환이 됐고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이 줄어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대신에 연간 실적을 보시게 되면 내년에 일단 회복한다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1분기까지 크게 나쁘지 않다면 사실 반등은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요. 위로 보시게 되면 연기금 매도가 지금 1개월 이상이 유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습니다. 외국인은 매도했다 매수했다 반복하는 부분이라서 아직은 완연하게 상승세로 접어든 것도 아니고 15만 원대까지 올라오면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에서 일단은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보이고요. 1차 목표가는 16만 5천 원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역배열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직전에 고점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떨어졌던 부위에서 전후가 항상 저항대가 되고 뭐 중장기적으로야 사실 18만 원이 보이긴 하지만 아직 실적 전환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나오고 만약에 1분기 때 예측대로만 나오면 분명히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에서 하나 덧붙이자면 외국인의 수급, 연기금의 수급이 좀 변화가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벼운 종목도 아니고 좀 무거운 종목군에 속하고 중국 경기 회복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은 최종 목표가는 16만 5천 원,
하단의 현재 구간에서 13만 원 이탈하면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단 내년 전망치가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1분기 이후의 흐름에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전망치는 그렇게 좀 나쁜 편은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쭉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050번님과 4242번님, 저희 한 달 동안 지금 저희 커피 교환권 이내에 드릴 겁니다. 한 달 이내로 저희 선물 드리니까 꼭 당첨 확인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사실은 내년을 계속 얘기하시는 건 이제 우리가 12월이 얼마 남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실적 기대주 2선을 또 공개해 주시겠다 얘기를 해주셔서 홍프로 전문가님 온라인도 무료 방송에 대해서 좀 얘기 좀 전해주세요. 일단은 힌트를 드리자면 사실은 CCTV 관련주입니다. 근데 CCTV 관련주요? 실적이 성장하는 종목입니다. 사실 방송에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한 종목인데 지금 2025년까지 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하나는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 왜 그러냐면 관제나 지금 AI 쪽도 CCTV가 계속 범죄 사건 사고가 많은 반면에 어찌 보면은 또 사람들이 그 현장에 투입하고 하는 부분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CCTV가 뭔가 좀 향후에 좀 발전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CCTV AI 관제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제가 다 점검을 했고 그 부분에 한 종목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다른 한 종목은 여러분이 모르는 화장품에 연관된 종목이 화장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바디케어에 연관된 종목인데 사실 네. 약간은 중형주 쪽에 속하는 종목들인데 하나는 저평가고 하나는 실적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뭐 오전에 방송을 하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저는 시스템을 좀 바꿔가지고 요즘은 2024년에 관련된 검색기를 새로 만들어서 선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아침에 이제 여러분께서 시장 보시는 부분하고 많은 부분을 노란톡에서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2024년 실적 기대주 2선입니다. CCTV 내년에 좀 더 잘 갈 것 같다. 관련주 섹터 궁금하시다면 12월 20일입니다. 수요일에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석 또는 참가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포털 검색창에 바로 들어가서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보셔도 됩니다. 종목상담 119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지금 저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사이트 나올 거고요. 스크롤 밑으로 내리시면 홍프로 전문가님 사진 및 방송 예정 버튼이 있습니다. 자, 12월 20일 오전에 딱 시작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변경되니 이 점 기억하셔서 클릭하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적 기대주 2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유튜브 사연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사연들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김재님 사연입니다. 지금 앱클론이란 종목이고요. 14,000원, 비중이 50%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데 이거 매도해야 될까요? 매도가 전망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지금 속상하실 것 같아요. 유유하면서 눈물을 지금 감고 있는 종목이에요. 평단가가 좀 그래도 손실폭이 있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고요. 사실 전문가님 그런 생각 들어요. 완전 빠지거나 완전 오르면 그나마 난데 박스권일 때가 가장 답답하거든요. 이런 종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바이오는 항상 저희가 이제 조심하는 게 최근에는 이제 뭐 HLB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임상 이상의 뭐 폐암 쪽에도 영향을 준다. 원래 간암 치료제였는데 폐암에 영향을 준다 해갖고 뭐 실험이 잘 끝났다 이런 네.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문제는 최근에 사실 또 제3자 유상증자까지 했습니다. 30억. 카티 치료제인가 AT101 임상이 지금 이상을 가속하기 위해서 돈을 30억 정도 이제 들어온 건데 실적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실험에 대한 성과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사실 저도 지금 기사를 몇 개 찾아봤는데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박스권에 하단에 있고 혹시라도 그게 성공하면 바로 시청자님 매수가 이상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 혈액암 관련 카티 치료제가 빨리 나와줘야 합니다. 이 종목이 사실 계속 미국 특허받고 그 부분이 유지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임상 이상이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니까 사람들의 기대감은 안 좋아지고 또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그 부분이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와주니까 이제 계속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정배열로 바뀔 구간에서 사실 네.
연초 6월 달쯤에 상반기 때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힘을 못 쓰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위치로 보더라도 조금은 지금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더라도 뭐 크게 매수는 안 했지만 매도가 훨씬 많습니다. 외국인이 매수하는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위치로 보시더라도 지속적인 지금 하락세가 나온 상황입니다. 비중이 50%는 상당히 많은데 뭐 추가를 하셨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12,500원대 이상이 올라가면 시청자님 매수가가 1차 목표가가 될 것 같습니다. 12,500원이 박스권 쪽에서 돌파되는 부분이고 14,000원이 위치상은 지금 저항대로 떨어진 구간의 언덕 구간이기 때문에 14,000원에서 14,500원 그리고 단기 급등하게 되면 최대 15,500원까지 보시란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종목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매매자 입장이면 단기 급등하면 전 매수가 이상에서 일단은 비중을 확 줄일 가능성이 높고요. 역배열로 돼 있기 때문에 당장 올라간다고 어떤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은 바로 급등해서 뭐 2만 원 간다 그런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락 추세로 왔고 지금은 수렴 형태인데 수급이 전혀 줄어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 지금 박스권으로 등락을 하고 있고요. 하단에 1,500원이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또 추가 하락을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저가를 계속 낮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탈하면 안 되는 가격이 1,700원, 600원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2,500원 넘어가면 시청자님 매수가인 14,000원대 초중반 그리고 혹시라도 돌파하면 최종 목표가는 15,5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15,500원이 최종 목표가 그리고 일단 하단 1,500원 이탈 시 추가 하락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 지속적인 하락세 매수가 위에서 비중 축소하시는 부분들 잘 기억해서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에 대한 고민들 계속 저희 봐드리고 있고요. 종목 고민이 해결되셨다면 또 기초부터 탄탄히 다질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종목 상담 119 이후 또 방영되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그 비법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급등 매매 전문가님과 함께 초급등주 11 패턴 매매 기법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급등주에 또 안전한 매매 급소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안전한 급등주 매매 기법 오늘 밤 11시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사연들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워낙 가는 섹터, 핫한 종목들을 더 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러다가 물렸어요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상담 보셔주셔도 되고요. 전 너무 오랫동안 계속 손실이어서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문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혹은 너튜브의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지금 사연 보내주세요. 종목 이름과 비중, 매수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사연 먼저 볼게요. 2337번님의 덱스터 살펴보겠습니다. 홍프로님 덱스터 수익 중인데 주가가 9,000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매도를 못했어요. 아이고. 매수가 7,600원, 비중 20% 현재는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사연이 왔네요.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수익을 못 보고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엄청 속상하실 것 같아요. 이때 내가 왜 딴 걸 해가지고 이때 못 봤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드셨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지금 그때 그 수익의 그 9,000원까지 좀 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이 또 올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워낙 거기까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영화 쪽에서 덱스터가 VFX라고 해서 이제 그래픽 작업. 근데 최근에 제가 어제 뉴스 본 거는 그 티빙의 이제 곧 죽습니다인가 그 드라마에 네. 지금 아마 그래픽 작업을 덱스터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고 저도 봤습니다. 주말에 사실은. 어떠셨어요? 일단 4편까지 나왔는데 저도 하도 머리가 아프면 드라마를 갖고 보긴 하는데 네. OTT 중에 저 티빙이 저도 회원이다 보니까 봤는데 상당히 재밌고 차기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덱스터가 아마 지금 티빙의 대주주는 J 콘텐트리 쪽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게 CJ 쪽 계열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덱스터 같은 경우가 지금 어찌 보면 그 그래픽 작업을 했기 때문에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그 티빙 안에서나
해외 반응도 상당히 좋다고 지금 기사를 본 게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 매수가로 봤을 때는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좀 성장이 필요하긴 한데 워낙 영화 쪽은 옛날에 오징어 게임이나 그런 쪽에 연관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9,000원이 돌파하게 되면 9,500원 라인이 일단은 240선의 저항대인데요. 저는 그래도 이 종목은 10,000원 이상을 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세가 N자로 계속 지금 유지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시 한번 또 올라가게 되면 10,000원까지는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실적이 좀 성장 부분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매출액이 흑자 전환이 났고 4분기가 만약에 좋게 나오면 이제 흑자로도 완전 바뀔 수 있습니다. 단 어찌됐든 간에 VFX라는 그 그래픽이나 영화 그 관련 그래픽 관련 회사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무슨 영화가 뭐 OTT 쪽이나 그런 데서 대박을 친다 그러면 날아가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9,500원이 돌파하면 최종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하락했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하단 구간인 8,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N자형 파동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급이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서 한번 위로 더 추가로 당길 수 있으니까 상승시킬 수 있으니까 하루 이틀 좀 지켜보시면서 지금 티빙에 관련된 뉴스도 제가 어제 본 거라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대응 방법 좀 알려주셨는데 흐름 상당히 좀 양호한 편이다라고 하니까 최종 목표가 10,000원 정도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또 문자 사연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807번님. 안녕하세요. 홍프로님 팬입니다. 너무 좋으실 것 같네요. 퀄리타스 반도체 지금 매수가 36,000원이고요. 비중 25%입니다. 제가 내년까지요. 이거 계속 쭉 보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뭐 워낙 지금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더 가져가서 나는 좀 극대화 전략을 노려보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반도체 관련해서 섹터들 좀 얼마까지 좀 보면 좋은지 내년에 이제 목표가 수익 실현하셔야 되잖아요, 이분. 사실은 근데 이제 뭐 CXL 컴퓨터 이번에 나온 그 HBM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붙는데 겁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네. 실적을 전망을 보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아는 뭐 한미 반도체나 DB 하이텍, 뭐 동진 세미캠, 뭐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이런 종목들은 워낙 실적이 되는데 약간 디자인 하우스 관련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종목을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질적인 생산을 하지 않는 회사들은 매출이 나오진 않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좀 눈에 좀 밟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영업이익이나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 터무니없는 주가들이 있습니다. 사실 신규 상장주도 최근에 이제 10일 범위 내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됐든 간에 퀄리타스 반도체가 최근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급등을 했고 현재도 지금 급등하는 상황인데 오늘은 사실 좀 오버슈팅 개념이 있습니다. 상장한 이후에 지금 2달 정도 1개월 이상 박스권을 치다가 어찌 보면은 신규 상장했던 가격대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급등을 한 건데 시청자님 매수가는 36,000원이면 이 구간입니다. 저는 항상 가격대가 이렇게 차트가 없을 경우는 5,000원 하고 47,000원, 그다음에 5만 원 이런 식으로 약간 계산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한국 사람들은 사실 홀수를 좀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 이제 오래됐을 때 1357기라는 그런 뭐 저항대를 계산해서 하기도 하는데 현재 구간에서 분봉을 보시더라도 어차피 테마주로 올랐던 부분이고 제 거에서는 예측가가 뜨기 때문에 지금 48,500원이 떠 있긴 한데 오늘 사실 어느 정도는 차익을 하시고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테마가 크게 붙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긴 하지만 좀 실적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전망으로 올렸기 때문에 종목이 선별될 가능성을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까지 끌고 가기에는 사실 퀄리타스는 약간 신규주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보호해수가 풀리거나 그러면 또 충분히 조정 가능성도 염두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45,000원 돌파하면 최종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대신에 혹시라도 조정 줬을 때 현재 구간에서 38,000원대가 이탈하게 되면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한 번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뭐 전망이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최근에 반도체가 강한 이유는 AI나 여러 가지 이슈로 오르는 만큼
혹시라도 차익관점으로 나오면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38,000원 이탈시 주가 또 한 번에 쭉 내려갈 수 있다는 점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337번님과 0807번님 당첨 확인 문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한 달 이내에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또 고색파인더 그 황금 파워 수급기 얘기를 해주셨어요. KG 이니시스도 그렇고 그리고 더 네이버도 그렇고 종목에 대한 얘기들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실적이 진짜 잘 나올 만한 그리고 수급이 정말 좋을 만한 종목들 황금 파워 수급기가 약간 알을 낳는 황금 알을 낳는 그런 수급기 같은 맥락의 기간인가요? 사실 실적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실적은 이제, 확인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 사실 전기차 중에 오늘 나온 게 있는데 종목을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동국제강도 사실 12월 7일 날 나왔고 제가 실적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누누이 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2차 전지 쪽에서는 사실 올라간 것도 있고 셀트리온도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좀 예전에 만들었던 걸 변형한 거라서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오픈을 한 거고요. 잠깐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기관하고 외국인의 연속 매수 종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비법 검색기에서 사실 추세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든 간에 수급으로 보는 검색기라서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 확인을 해보셔도 나옵니다. 숫자적으로 나오고요. 11월 8일 날하고 11월 15일 날 나왔던 종목인데 어찌됐든 간에 검증하는 부분은 여러분께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월 8일 날 나왔던 종목은 KG 이니시스였고요. 날짜나 위치로 보시게 되면 크게 무리는 없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11월 8일 날 나오고 나서 사실 급등해갖고 지금 24%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흐름에서는 사실 크게 무리가 없었던 구간이고 수급으로 보시더라도 사실 계속적으로 열흘 이상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간에 수급이 들어왔고 실적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종목이라서 큰 무리가 없었고요. 11월 15일 날 나왔던 종목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연속 기관 외국인 매수 종목이었는데 외국인의 매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나온 이후에 9.9%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도 약간은 조정기는 있지만 크게 무리는 없었고 수급을 보시더라도 외국인이 6영업일 중에 5영업일 매수했고 그 이후에는 7영업 이상 연속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련 종목에 수급이 들어온 거를 저희가 추세 수익을 극대화하는 검색기라서 좀 천천히 움직이다 나중에 이제 급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 부분은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체크하시면서 추세 수익을 극대화하실 분들은 아무튼 신청하시고 좀 참고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 황금파워 수급기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QR코드 지금 보이시죠? 여기를 스캔해 주시고 0509 누르고 노란 톡방 바로 입장해 주세요. 들어오셔서 수익 고고 황금파워 수급기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고 문자도 열어놓으니까요. 문자 참여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샵 3772번으로 파워 두 글자 입력해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파워 두 글자 잊지 말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종목에 대한 또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종목 상담 119 저희 이후에 또 방영되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급등매매 전문가님의 초급등주 11패턴 매매 기법이 찾아갈 예정입니다. 자, 급등주에서도 안전한 매매 기법의 노하우 오늘 밤 11시에 확인해 보시죠.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점 투자 공략주 이젠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인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내산성 펌프하고 밸브 관련주인데요. 일단은 그 영풍정밀하고 사실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실전 투자 공략주로 나갔던 네. 종목이고 상승을 했었습니다. 내산성 펌프하고 밸브 제조업체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산업용 펌프, 유체, 기체, 분체 이송배관을 사용하는 밸브입니다. 그래서 밸브가 사실 주물 쪽에 관련된 부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전기차나 요즘에 여러 가지 부분에 필요를 하고요. 대형하고 고온 고압이라서 신제품을 개발해가지고 중동하고 동남아 쪽에 지금 진출하면서 수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제조하고 화학 공정에 영풍정밀이 생산하는 밸브가 지금 상당히 지금 중요하게 필요하고 있고요. 고려아연 지분을 지금 1.8% 정도 갖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가총액 대비로는 1.8%는 고려아연이 10조가 넘기 때문에 상당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향후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와 폴리실리콘에도 여러 가지 업황에도 지금 연관이 있습니다. 금일 보합 부근인 12,930번에 끝났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좀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 12,500원까지 여러분께서 박스권에 사실 지금 좀 조정을 주는 거를 염두하고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12,500원까지 여러분께서 실전 투자 공략가로 보시고요. 14,400원을 1차 목표가로 보시면 되고요. 하락했을 때는 11,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위치로 보시더라도 1차 상승이 나온 이후에 최근에 계속 조정세가 나오고 있고 박스 큰 흐름에서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었고 실적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천천히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전 투자 공략주는 영풍정밀이었습니다. 12월 20일 시가에서부터 12,500원이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14,400원, 손절 라인 11,500원, 가격 전략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그럼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또 노하우를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저희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제한적인 상승의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상승장은 맞는데 어찌됐든 간에 대형주 되게 답답해 하실 거고 대신에 이제 뭐 뉴스 나오면 급등하고 반도체 중에 올렸던 거 급등하고 사실 예전에 실전 투자 공략주로 들여서 손절가를 갔던 어버브 반도체가 오늘 상한가인데 네. 사실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버브 반도체가 내년에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은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실적은 감소됐습니다. 대신에 뭐 납품 때문에 지금 급등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전망성으로 나온 거고 그래서 제한적인 상승 시장인 만큼 조금은 분할 매수를 기본적으로 하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적주는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께서 포트 압축해서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내년에 분명히 시장은 바뀔 거고 예전에도 그랬고 항상 어느 정도 시장이 고르게 안정이 되면 그때는 좀 실적이 되는 종목이 움직이니까 이 점 참고하시란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연말이 지금 6영업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고르지가 않고 하니까 내년 실적 성장주를 찾아가지고 조금은 좀 체크하면서 좀 압축해서 볼 필요가 있으니까 뭐 6영업일 동안 영업 어떻게 보면 매매를 무리하는 것보다는 좀 내년을 대비하는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좀 보시란 말씀 드리고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 어떤 실적 기대주를 좀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12월 20일 또 함께하는 홍프로 전문가님 온라인 무료 방송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샵 3772번 참석 또는 참가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 저희 또 포털 검색창에 종목상담 119 검색하셔서 바로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스크롤 밑으로 내리신 뒤 홍프로 전문가님 사진 및 방송 예정 버튼 12월 20일 오전에 빨간색으로 변경되면 클릭하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적 기대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은 여기서 또 마무리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종목 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시장 흐름이 그래도 좀 기분 좋은 기대감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성공 투자 이뤄가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